안녕하세요.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의미는요, 이 천국은 참 좋은 곳이잖아요. 근데 당신들이라는 건 우리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신들이라는 것은 이 겉만 그럴싸하게 포장된 그 지배자들, 가진 자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의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천국이 아니라 당신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말하는 당사자인 화자는 뺀 거죠. 그런 걸로 봐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들의 어떤 갈등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제목 속에서. 그리고 이청준 작가가 나오는 소설들은 되게 대부분 심리주의적이고요. 좀 추리 소설 비슷한 그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청준 작가의 소설이 나오면 긴장하시고요. 마치 형사 콜럼보처럼 사건의 추이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핵심 정리 가시면요. 배경은 이제 소록도입니다. 소록도. 그리고 5.16 이후 60년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나병 환자 있죠? 나병 환자 수용 공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주제는 이제 인간의 진정한 삶과 사랑의 실천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주의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전개되고요. 성격은 다분히 관념적이고요. 우의적이면서 상징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래는 장편이고요.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이고요. 등장인물의 심리를 직접 서술하는 방식으로 물론 대화와 행동도 나옵니다. 자, 소설 특징이 하시면 이제 대화의 방식을 이제 활용해서 상황에 대한 인물의 인식과 태도를 작가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 중간중간에 상대방을 추켜 세우다가 또 비판하는 이런 억양법적인 반복이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짧으면서도 아주 긴장감 있고 이 사건을 이끌어 나가서 굉장히 속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조백헌이라는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데 야심도 많고 정열적인 어떤 영웅 같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영웅처럼 보이지만 사실 작가가 말하려는 거는 이상욱이라는 인물과 이제 이정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대립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대립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백헌에 대해서 이제 복합적으로 비판을 시도합니다. 이상욱과 이정태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복합적인 비판을 시도하면서 작가의 의도가 이제 돋보입니다. 그리고 역대 원장들, 그러니까 역대 원장들로 상징되는 이제 치자라는 것은 뭡니까? 다스리는 자, 가진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배자요. 환자들은 뭡니까? 피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계층 간의 미묘한 역학관계, 힘의 우열의 관계가 갈등의 전면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이면서도 복합적으로 사건이 전개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모든 갈등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진정한 천국의 모습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정한 화해가 있어야 되고요. 사랑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성의 회복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그려나간 겁니다. 또 나환자들의 거주지인 이 소록도 섬을 배경으로 해서요. 나환자들을 새로운 삶의 길로 이끌어내려는 그런 우리 주인공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조원장 주인공과 또 병원 관계자들, 또 나환자들 사이에서 이 갈등이 있고요. 또 장로들과 마을 장로들과 이 조원장 역시 간첩 사업 때문에 또 갈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갈등의 모습 속에서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실감나게 독자에게 전개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진정한 삶을 위한 공간 건설의 문제, 이게 바로 이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걸 실감나게 제시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인물 한번 볼까요? 인물에서 이제 주인공 조백헌을 보시면 소록도 병원장으로 이제 부임합니다. 그래서 나환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아주 긍정적인 인물이고요. 조원장은 실질적인 권력자로서 또 지배자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섬 사람들은 또 지배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작품 속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원장들이 계속 통치 개념으로 섬 사람들을 종속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소설에서 조백헌도 그러한 이미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욱이라는 인물은요, 조백헌 원장과 갈등 관계였습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원장의 이런 정열적이고 진정한 사랑 정신이 있다는 거에 감동받는 인물이고요. 처음에 어때요? 이 조 원장도 기존의 원장, 이전의 원장과 같이 타락하지 않았을까 하고 항상 경계하고 의심하는 그러한다는 점에서 작가의
시선을 대변하는 인물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정태라는 사람은 이제 기자인데요. 소록도를 취재하러 옵니다. 그래서 복지사회 건설이라든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협력해야 되고 사랑에 의해서만 결실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자의 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정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일제시대 때 이제 원장 대표적인 그 배신을 한 섬 사람들을 배신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섬을 획기적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주종 관계로 변질되면서 천국을 위해서 원생들을 어때요? 노예처럼 부립니다. 그러다가 탈출자가 생기면서 비리가 이제 생기고요. 권력이 아첨하는 무리들이 이제 주 원장의 동상까지 떡하니 세우고요. 매월 참배까지 시킵니다. 그래서 나환자들에 의해서 피살당하는 그러한 그 인물입니다. 주정수가요. 자, 이러한 것이 이제 전체적인 배경인 거고요. 자, 시험에 나왔던 모의고사 시험에 나왔던 부분을 중심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본문학습에 보시면은 이제 앞부분 줄거리가 나오죠. 보시면은 한센병 환자 섬이라고 하네요. 소록도 그렇죠? 우리 공간적 배경을 소개한 겁니다. 전직 군의관 출신인 조백헌 대령, 자 주인공이고요. 병원장으로 부임한다. 그러니까 조 원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소록도 출신으로 섬의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상옥이네. 보건과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병원장, 보건과장 하셨죠? 조 원장의 부임 인사 이후 이것은 조백헌 대령의 병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조백헌 병원장이 조 원장이에요. 열린 술자리에서 조 원장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고요. 자, 내용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는 조 원장과 상옥이 외적 갈등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요. 상옥이는 자 누구겠어요? 보건과장이죠. 자기도 모르게 흥분되었다. 뭔가 흥분되는 상황이 있네요. 그런데 내가 오늘 30년 뒤에 그 사람의 약속을 되풀이하고 있었다는 거구려. 원장은 이때 맥이 빠진 표정이었다. 그렇죠. 이제 지금 뭔가 이 보건과장은 굉장히 흥분한 상태고요. 흥분한 거고 이 원장은 기진맥진한 상태인 상황이죠. 하지만 그는 원래 여유가 만만한 사내였다. 그렇죠. 이제 원래 성격을 직접 제시했네요. 그렇죠. 그는 바야흐로 이제 막 열이 오르기 시작한 상옥을 방해하려 하진 않았다. 맥이 좀 빠지지만 그래도 이 빙긋빙긋 장난결인 미소까지 지어 보이고 그랬다는 거죠. 상옥은 그런 원장의 표정이나 말은 아예 상관을 하지 않았다. 상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어휘 한번 알아두시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표현, 모의고사에 여러 번 나왔어요. 이런 단어들이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분은 무엇보다 먼저 이 섬을 나환자의 복지로 꾸밀 것을 약속했다. 학대받고 쫓겨다니며 유랑 생활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오순도순 서로를 위하고 의지하고 그들의 고향을 만들고자 설득했습니다. 그렇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긍지와 보람을 누리자고 격려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원장이 되는 거죠. 먼저 전임 원장이 되는 건데요. 계속 그 격려도 하고 설득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네요. 약속도 하고, 그렇죠? 병사와 의료시설도 늘렸어요. 병원의 건물이라든가 의료시설도 증축을 했고 또 생활환경과 후생시설, 복지죠, 복지, 그렇죠?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꾸미고자 했다. 그러자면 먼저 어떻게 된다? 환자들 자신부터 절망과 비탄이라는 거는 슬픔과 탄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탄, 아셨죠? 여기서 벗어나고 추악한, 더럽고 추잡한 이런 유랑, 그렇죠? 방랑 이런 거예요. 그러한 습격은 버릇입니다. 이걸 버리고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전임 원장의 강한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충고하고 격려하고 설득하고 이런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뭐해서 스스로의 복지를 스스로 꾸며간다는 자부심도 얻어야 되고 또 자활 의욕이 솟아나야 한다고 촉구도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환자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그는 약속을 지키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킨 대신 이곳에 자신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이게 약속을 지킨 대신이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거 대신 약속을 지킨 대신 이곳에 자신의 동상을 세웠다. 이게 결국 뭡니까? 이 동상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겠을까? 이전 원장들은 뭐합니까? 명예욕, 과시욕, 타락, 그쵸? 순수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어떤 그 원생들을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장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새로 부임한 조 병원장의 의심이 든 겁니다. 이 보험 과정에. 그래서 감시의 눈으로 지금 계속 의심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록도의 과거가 배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셨죠? 예. 그래서 원장의 얼굴에서 비로소 웃음기가 사라졌다. 웃음기가 사라졌다는 얘기는요, 이 앞에서는 뭐 미소도 어때요? 빙긋빙긋 장난기 어린 미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웃음기가 사라졌죠.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왜 그러냐? 자신의 생각과 일정한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겁니다. 그래서 당황한 그러한 모습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아셨죠? 예, 이런 거는 간접짓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 아무래도 좀 이상한 노이로제 증세, 이 정신 어떤 신경 과민이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동상 이야기는 벌써 두 번째 듣고 있다. 그러니까 한 번 한 게 아니라 두 번째 지금 이야기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대체 그 동상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원장은 당황하고, 당황이란 말 나왔죠. 분명했으나 상옥의 말을 중단시키려 하진 않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의 대결이, 갈등이죠. 주의를 완전히 침묵시키고 있었다. 갈등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옥의 그 말투가 아직도 열기가 숙을 줄을 몰랐다. 그러니까 상옥은 흥분하고 열기를 가득한 그러한 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상이 무엇을 뜻하는가는 원장님께서 벌써 충분히 짐작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보다도 제가 벌써 두 번 동상이라는 말을 원장님 앞에서 입에 담은 게 된 것은 아까 그 원장님, 그죠? 전 원장이죠.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동안에 그러한 동상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동상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부임한 조 병원장도 이 의심에 어떻습니까? 대상에서 제외되진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심을 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청준 작가의 소설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 의심하고 생각하고 계속 끊임없는 추적 뭐 이런 거 있죠. 그러한 수법의 글을 많이 썼습니다. 이 소설에서요. 아셨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사람들은 주정수 이후에도, 자, 주정수라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주 원장, 일제시대 때 이제 원장이잖아요. 이 주정수 이후에도 새 원장님만 가려면, 그러니까 새로 부임하면 이 말이죠. 새로 부임하면 번번이, 그죠? 번번이 너무 많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 동상을, 아니 사실인즉, 실인즉슨 사실인즉 또 하나의 주정수의 동상을 복원했다. 그러니까 이 또 하나의 주정수의 동상이라는 건요, 저마다 주정수처럼 자신의 어떤 과시욕, 명예, 이거 개인적인 타락 이런 걸로 이곳에 와서 뭐 한 겁니까? 일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두 오늘날 원장님을 뵙기 전에 벌써 10번 이상이나 그곳에서 새 원장이 숨겨가지고 온 주 원장의 동상을 복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 원생 있죠? 여기 원생들은 항상 뭡니까? 의심의 눈동자로 모두 새로운 원장이 올 때마다 뭡니까? 저마다의 또 다른 주 원장의 동상을 복원했다라는 건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이게 결국은 그 믿음이 안 간다. 이거죠. 한번 속았는데 또 속겠냐는 식으로 의심의 눈초리가 지금 되어진 상황입니다. 아셨죠? 자, 누구든지 이곳에만 오면 주 원장의 동상을 새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원장들이 오면은 항상 이 주 원장의 동상, 즉 어떤 명예와 과시 이런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따르냐면 원생들의 희생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신감에 가득 차 있겠죠. 그렇죠? 부정적으로 보겠죠. 또 더러는 성공하고 더러는 실패도 했다. 어느 쪽이나 원장이 섬을 떠나고 나면 어때요? 섬에 남는 것은 배반뿐이다. 배반. 그렇죠? 남는 건 배반뿐이라는 겁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남는 건 결국 뭐다? 배반만 남았다. 결국 뭡니까? 이제 여기 있는 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불신감이 팽배하겠죠. 또 패배감에 사로잡히겠죠. 절망감에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중략입니다. 그래서 중략 이후에 내용 한번 가보실까요?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정리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조 원장이 간척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난관, 어려움,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요. 하지만 정열적인 의지로 끝까지 추진을 합니다. 아셨죠? 자, 축구 경기를 이제 보급시키고 시합의 승리를 맛보게 하네요. 그렇죠? 맛보게 함으로써 섬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스포츠를 통해서 이 섬 사람들의 어떤 절망감과 좌절, 그렇죠? 불신을 또 어떤 그 이러한 절망감 등을 이제 자신감을 갖게 이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장은 마침내 그의 본격적인 사업 계획을 드러내고 나섰다. 그렇죠. 이제 자신감을 충전시켜 놓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계획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령이었다 그러죠. 대령 출신. 그러니까 군인 특유의 저돌성과 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가득 차서 이 섬 사람들에게 패배감에서 이제 자신감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이 보인 겁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나서 자기가 추진하려는 사업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반응은 미치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조백헌 원장이 오랫동안 혼자 가슴속에 숨겨오면서 공을 들여온 사업 계획을 실현해 나가는 데는 아직도 뛰어넘어야 할 수많은 장벽, 난관들이 장애물들이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거 먼저 쌓아 넘어야 할 장벽은 뭐다? 5천여 소록도 주민, 그렇죠? 5천 명 정도 되나 보네요. 그래서 이 5천여 명의 소록도 주민을 어떻게 한다? 불신감을 해소하는 게 문제겠죠. 불신감, 그렇죠? 예. 한번 속았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속았기 때문에 더 이상 믿지 않는 그런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축구 시합 승리의 소식을 안겨다 줌으로써 어느 정도 활기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장의 새 사업 계획이 드러나자 다시 또 냉랭이다. 냉랭이라는 것은 냉담하고 쌀쌀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활기에서 뭐로 바뀐 거예요? 냉담하게 바뀐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 섬을 나가야 됩니다. 응?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을 위한 고향을 꾸미기엔 이 섬은 너무도 좁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구름처럼 섬을 뒤덮고 있던 이 연분홍 꽃무리가 소리 없이 자취 흔적을 감추고 난 어느 조용한 봄날 오후. 예, 배경이죠? 예, 시간적 배경이 나왔어요. 조백헌 원장은 각 마을 장로 7명을 이제 부릅니다. 장로라는 것은 이제 그 지방에서 그 마을에서 나이도 많고 학문과 덕이 높은 사람을 장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리 공회당이라는 것은 대중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하는 곳입니다. 아셨죠? 예. 불러 모아놓고 모처럼 그의 사업 계획을 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날은 이제 이 섬에 있었던 어떤 다른 역사보다도 더 힘들고 긴 세월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고된 시련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과거의 어떤 역사에서보다 그 혜택이 멀고 아득한 곳에 있다고밖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지니고 기도해온 약속, 뭐 천국일 수 있겠죠. 그렇죠? 내일 당장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마 이 일을 여러분의 손으로 이룩해 놓고 스스로의 어떤 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그 여러분의 힘, 자력으로 이제 한다면 그 땅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배불리 먹게 될 수도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도 그 결과에 만족할 수 없고 배불리 먹을 수도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이 사업이요. 그러면서 각오를 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어떤 커다란 꿈과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향을 꾸미기 이 섬은 너무 좁기 때문에 나아가야 된다. 이런 것을 볼 때요. 자, 원장은 5만 분의 1 지도를 벽에 걸어놓고 그가 계획하고자 하는 간척 사업, 이제 본격적인 사업 계획이 바로 이거네요. 간척 사업 아셨죠? 네, 이거. 그러니까 섬이잖아요. 섬의 그 간척 사업을 통해서 농지를 지금 개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로들을 간곡히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이 조원장에. 그리고 바다가 이제 사면에 있기 때문에 바다를 매립해서 원생들의 이제 농토, 그렇죠? 예. 땅을 지금 농사를 지을 땅을 지금 만들자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아셨죠? 예. 그래서 이러한 거대한 꿈과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개간한다는 건 상당한 힘과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장로들 쪽에서 이제 반응이 없었다. 싸늘한 거죠. 왜? 계속 속았잖아요. 그렇죠? 바다를 막아야 한다는 원장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때요? 차갑게 굳어지기 시작한 장로들의 얼굴 표정은 설득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변화의 낌새죠, 낌새. 어떤 변화의 눈치, 동정 등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된 어떤 실패와 또 배신, 배반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도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도 또 똑같은 소리 하러 왔구나라는 그런 그 불신감, 그렇죠? 하나만한 소리로 이제 여겨든 거죠.
원작은 이제 맥이 풀렸다. 기진맥진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요. 지난 1년 동안 그가 섬에서 이렇게 놓은 것들이 이제 1년 정도네요. 그렇죠? 예. 일시에 다시 허사가 되어 버리는 것 같았다. 그렇죠? 예. 그는 지난해 8월 이 섬으로 이제 부임해 왔을 때 그 숨이 막힐 듯 깊고 거대한 침묵의 회중 앞에 땀을 뻘뻘 흘리고 서 있었다. 이제 긴장과 압박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답답함 뭐 이런 거. 근데 바로 그날의 회중 앞에 다시 선 기분이 또 들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또 한 번의 어떻습니까? 또 한 번의 그 기분, 긴장감과 압박감, 답답함, 무력감 뭐 이런 것이 그대로 예, 한 바퀴 회전하듯이 제자리라는 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회중 앞에서 어떻습니까? 모든 자기의 계획이 수포로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다음 장면에서 끊겼죠? 예, 그 다음에는 예, 조원장의 어떤 그 노력과 영일정, 정렬이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나올 거라고 추측이 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내용이 나왔고요. 초반부, 작품 전체 초반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소설 부분이 안 나온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부분이 안 나오고 아주 짧고 편안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요. 문제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럼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